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임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임종식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2가지입니다. 먼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임 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 단계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임 교육감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건데 경찰과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 역시 개인적으로 전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리공단 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대구 환경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국내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늘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업체의 증설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도 의료 폐기물의 권역별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반 공업 지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악취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기질 조사와 배출 사업장 조사로 나눠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황화합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지정 악취 물질을 정밀 측정합니다. 악취 실태 조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방류를 시작하면 수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마저 대응에 소극적입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해온 어민들로서는 회담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강하게 대처를 못하고 입장을 전달 못하는 데에서는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지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처럼 수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대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지자체도뿐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못 느끼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민의 한사람으로 보선 애타고 좀 안타깝지만은 실제 경상북도의 대응책은 예산 30억 원을 들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민 피해 대책은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산물 홍보 촉진도 해나갈 계획이고요. 제주도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 연구 용역 조사를 통해 예상 피해와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대일 굴종 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또 원전 산업의 메카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 소극적 대응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미흡한 수준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은가. 원전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시의 대응도 3억 원으로 방사능 장비 2대를 구입하는 게 전부입니다. 포항 경제에서 수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대비책들은 거의 없다,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이러면 6,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상황.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9분쯤 포항 영일마랑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4명이 탄 155톤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선미 쪽 로프가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항해경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선박 창고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4, 5월 살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과 함께 어자원 보호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지도 대상은 체장 15cm 이하의 어린 오징어로 매년 3, 4월 동해와 남해 연안에서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단속 결과 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항포구와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의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홍보 계도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선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에서는 무려 13명이 폐암 의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시설 개선과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PCT 검진을 한 대구의 학교 급식 노동자 2,019명 가운데 39.1%인 709명에게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32.4%보다 6.7%포인트 높고 시도별로는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상 소견 가운데 13명은 폐암 의심이었습니다. 튀김 요리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조리 흉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튀김 요리라든지 불고기 같은 조림을 하다 보면 솥이 주위에 새까맣게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휴지 같은 걸 대보니까 푸드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급식 종사자들은 2021년 급식 종사자의 첫 폐암 산재가 인정되고 교육부가 환기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등을 약속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구는 급식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이 더 늘어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질적인 인력 부족과 골병노동, 폐암 이슈까지 중첩된 이 현안은 대규모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학교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고 있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이상 소견자 모두에게 추가 검진을, 미검진자에게는 전원 폐암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고 1인당 급식 인원은 100명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66억을 투입해서 66개월을 이제 개선하고 27년도까지는 이제 한기 설비가 열악한 학교 순으로 연차적으로 이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배치 기준을 이제 변경해서 조리 실무원을 이제 38명을 증원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특성상 대형 조리 기구와 화기를 사용하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폐암 발생까지 잇따르는 만큼 신속한 시설 개선과 인원 확충으로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어제부터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과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이번 비로 열흘 이상 이어졌던 건조주의보가 해제됐고 앞으로 일주일 가까이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줄었습니다. 또 농작물 파종기에 비가 내리면서 밭작물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포항 호미곶지에서 유채꽃 단지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민들과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을 열었으며 부대 행사로 유채 아이스크림, 유채 화전 시식회와 농특산물 체험 판매장 개장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호미반도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다음 달 1일과 2일 솔건미술관 옆에서 벚꽃 버스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버스킹 공연은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며 아카펠라와 댄스 스쿨, 뮤직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주 엑스포는 버스킹과 함께 벚꽃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제공합니다. 포항시가 올해 교육사업 지원에 253억 원을 투입해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 온라인 학습 강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 러닝 사업도 진행합니다. 학교 유휴부지를 문화, 체육,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경주시 보건소는 다음 달 말까지 모기 유충 구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민간 소독업체 5곳으로 구성된 방역 기동반이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와 공중 화장실, 하수 배출구 등 800여 곳을 집중 방역합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정용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비치하고 필요한 가구에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가 주관하는 시군 청렴과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주시는 클린 경주 추진단과 청렴 주니어 보드 운영, 시민 감사관제 도입과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9년 강구면에 이어 올해 영덕읍에 공동주택을 매입해 영덕 마을 돌봄터를 개소합니다. 돌봄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간식과 독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덕 마을 돌봄터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경북의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한 반면에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경북의 출생아 수는 1,041명에 불과해 지난해 1월 1,121명에 비해 8% 줄었습니다. 반면에 1월 사망자 수는 2,37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41명에 비해 10% 이상 늘었습니다.